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게 될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걸 당대회라고 그러죠. 이 당대회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시진핑 주석의 오랜 친구이자 오른팔이었던 왕치상 부주석이 사정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17일자에서 시진핑 주석의 사정 칼날이 오랜 친구인 왕치상 국가부주석도 예외로 두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10년간 끊임없이 진행되어 온 시 주석의 반부패 사정 칼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 대상에 왕 국가부주석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왕 부주석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대회 개막식에 주석단 상무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불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3일 카자흐스탄 방문 후에 귀국한 탓에 이 방역 규정을 적용받아서 10일간 격리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 당대회 불참과 관련한 또 다른 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이걸 이제 기울이 감찰이 뭐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두 기관이 왕 부주석의 친구와 조카를 부패 혐의로 조사하면서 구금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은 왕치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오늘날의 시진핑 권력은 사실 왕치상 국가부주석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로 시진핑은 절대적으로 이 왕치산에 의지를 해왔습니다. 왕 부주석은 청년 시절에 하방,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노동 현장으로 보내는 것을 하방이라고 그러죠. 이 하방 때 5살 적은 시 주석을 만나서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8차 당대회 때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하면서 그때부터 이 공산당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기율이 서기로 발탁돼 가지고 시진핑의 권좌를 든든하게 다지기 위한 반부패 호랑이 사냥을 벌여왔습니다. 근데 이 캠페인을 이끈 사람이 바로 왕치산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왕치산은 중국의 금융위기와 사스, 그러니까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을 사스라고 그랬죠. 이 사스 사태 때도 맨 앞에 서가지고 위기를 피해간 시진핑이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당대회에서 칠상파라, 그러니까 67세 이하는 잔류하고 68세 이상은 은퇴하는 이런 칠상파라에 걸려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만, 시진핑은 그를 다시 불러내가지고 이듬해 3월에 의전서열 8위에 국가부주석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만큼 이 시진핑에 있어서 왕치산은 입속의 혀와 같은 오른팔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중국에서는 권한이 막강하면 막강할수록 부패하고는 어쩔 수 없이 엮이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체제가 원래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경유착이 심한 중국에서 왕 부주석에게는 늘 부패 의혹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반부패 캠페인에 선봉했었던 왕치산의 수족들이 바로 그 부패 혐의로 체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17년 19차 당대회 때 실권을 쥐인 상무위원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상징적 지위인 부주석에 임명되고 나서부터 왕치산 주변 인물들에 대한 부패 조사가 잇따랐습니다. 왕치산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힘을 잃게 되니까 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에 대해서 왕 부주석의 친구이자 부동산 재벌인 런츠창 화이언 그룹 회장이 2020년 베이징 제2 중급인민법원에서 횡령, 뇌물, 공금유용, 또 직권남용죄로 18년형과 420만 위안, 한 7억 2천여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런츠창이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코로나19 대처를 비판했다가 숙청됐는데, 이는 왕 주석의 영향력이 쇠퇴한 징후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이 런츠창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있은 후 2주 뒤에 이번에는 왕 부주석의 최측근인 둥흥 중앙기율위원회 중앙순시조 부조장을 조사한다는 내용이 공개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둥흥은
4억 6천만 위안의 뇌물수수 혐의, 한 92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혐의로 기울이 조사를 받은 뒤에 기소돼 가지고 1심을 거쳐서 2심에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사형 집행유예라는 것은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다음에 수용 태도 등을 고려해 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를 말합니다. 지난해도 왕 부주석과 친분이 깊은 하이난성의 재벌이죠. 이 H&A 그룹의 천펑 회장을 구금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왕 부주석의 조카이자 H&A 그룹의 고위 간부인 야오칭을 구금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2일에는 왕치산의 수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푸정화 전 사법부장, 그러니까 장관이죠. 이 사법부장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는 왕치산이 베이징 시장할 때 공화국 부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지난해 10월 13일부터는 이 중앙기울위원회의 중앙순시조가 25개 금융기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중앙기울위원회의 중앙순시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대판 암행어사로 부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들 조직이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감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바로 그 금융기관들을 총괄하는 책임자, 그러니까 금융부총리가 누구냐? 바로 왕치산입니다.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무풍지대였는데 이번에 전면적인 사정 대상으로 도마에 오른 겁니다. 왕치산이 결국 무너져 내린 것은 바로 이 중앙기울위원회의 금융기관 사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왕치산은 공직 사퇴를 하지 않은 채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중국을 대표해서 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울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물러난 고위급 인사들이 지난해에만 무려 62만 7천 명에 달했다 그랬는데 이는 2012년에 4배에 달한 만큼 이걸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를 계기로 집권한 시 주석이 강도 높은 반부패 캠페인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시 주석이 부패 호랑이 잡이를 명분으로 비계되는 그 고위직에 측근을 임명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해 왔다 그러면서 집권 전 후진타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을 배경으로 한 공청당, 그리고 공산주의 청년당과 태자당의 견제를 받은 시 주석이 반부패 캠페인으로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인 권력인 중앙위원회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꽂고 있다. 이런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이 중앙위원회에 대해서 시 주석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조직이 중국 공산당 당장, 그러니까 당원의 당의 최고 용도기관은 당의 전국 대표대회,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중앙위원회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열리고 있는 당대회에서 각 지역과 부문별로 선출된 20차 당대 대의원 2296명이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중앙위원 200여 명을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중앙위원들 가운데서 중앙정치국위원, 그리고 국무위원, 또 각 성과 주요 도시 당정 책임자, 중앙 각 부처 주요 책임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이런 장관급 이상의 고위 인사들이 포함되는데요. 이들이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을 호선하고 그 가운데서 7명의 상무위원이 추려지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은 정적에 대해서는 수백 페이지의 증거를 조용히 모으라고 지시한 뒤에 오급죄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이번 당대에서도 시 주석은 업무 보고를 통해 부패는 당의 생명력과 전투력을 위협하는 최대 악성 종양이고 부패 척결은 가장 철저한 자아혁명이라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왕치산 부주석은 어찌 보면 읍참마속, 그러니까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서 사사로운 정을 포기함을 가리키는 것이 읍참마속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 왕치산 입장에서 보면 토사구팽, 그러니까 교활한 토끼가 잡히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가 없어져서 잡아먹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 토사구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이 자신의 오랜 친구인 왕치산마저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이 잠재적 경쟁자라든지 세력들을 해체하고 반대자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중국 관행을 깬 이 3년임을 통해서 사실상 장기 독재의 길로 가는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내부의 반대 세력들이 강하게 적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왕치산에 대한 토사구팽론과 다른 견해도 물론 있긴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왕치산 부주석이 당연히 시진핑에게 도전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시진핑과 무관하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을 지어가는 차원에서 사정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왕치산을 시진핑이 토사구팽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읍참마속으로 이 왕치산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쪽으로 흐르건 간에 왕치산 사정 작업은 참으로 앞으로 이 중국 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진핑 3기를 맞아서 공안 통치가 더욱 강화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3기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다는 것,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점에서 어쩌면 그런 분위기 타파를 위해서 또다시 중국 내에서 피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오직 시진핑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중국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